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있을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타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깎아내린 북한의 반응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know if North Korea is completely uninterested. They're paying attention to President Yoon's proposal. North Korea has been calling the shots over the past 30 years of nuclear diplomacy. When to talk, what to talk about, the agenda, setting the agenda, where to talk, where to meet, when to walk out of meetings. 이 교수는 그러면서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의 포석을 깔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지적하며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위한 북한의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김여정 부부장이 거친 담화를 내놨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ikelihood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make a major move to engage the North, I think, is small. We, the United States, will probably continue to do what we are on the road to doing, making sure that the alliance is in good shape and that we are doing what'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we can respond if we need to.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번 북한의 위협적 담화에도 미국과 한국은 대북 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Kim Yo-jong's comments should totally discourage us, and that means we have to be even more diligent in coming up with a strategy to persist with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대화를 추진하되 북한이 거부하는 한 미한 동맹이 대북 억지력이란 보호장치를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명시한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유엔과 프랑스, 캐나다는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당사국들의 관여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9일 북한이 담대한 구상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당사국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실도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도 VOA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협상 복귀와 관여를 촉구한 프랑스 외교부의 최근 성명에 따른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즉시 의무를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일부터 27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와 한국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서울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잔혹한 전쟁 등 광범위한 영내와 국제 현안에 관한 양자 협력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몽골에서는 미국과 몽골 간 연례 양자 협의에 참석해 양국 간 지속적 협력과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몽골의 민주적 제도와 주권을 강화하고 몽골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의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지출 경비는 5년간 총 4,5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내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탈북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최근 공개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관련 경비 지출 추산치를 전망한 보고서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5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지출의 대부분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국제방송처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과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한 인도 지원 제공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300만 달러, 그리고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법안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어 법안 제정에 따라 행정부의 제재 권한이 확대되면 국무부의 비자 승인이 거부되는 이들의 수가 감소해 정부 수익이 감소하는 한편 제재 대상이 올라 민사 혹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해 정부 수익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탈북 난민 보호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도 핵심적으로 담겼습니다. 상원 법안의 경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원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파악한 미국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VOE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직책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 정부를 향해 관여와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20일 최근 북한 외무성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비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체제에 대한 관여는 북한이 자신의 국제인권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의 정기적인 방북 허용을 통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검증과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18일 장철호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성명을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이 직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B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한다며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획득과 시험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에서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를 계속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17185에서
북한의 모든 기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